그러시고. 자, 안녕하십니까. 화학 강사 송 선생님입니다. 자, 좋습니다. 화석 들어갑니다, 얘들아. 화석 뭐예요, 얘들아? 빨리 가야 되니까, 그치? 과거 누구예요, 얘들아? 생물의 누구나 누구를 말하는 거야? 유해 혹은 누구예요, 얘들아? 흔적이 누구 속에, 지층 속에 무엇화돼서 남아있는 거야? 암석화돼서 남아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난번에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실 저걸 가지고 역사를 분석하는 그 전문가들이 더 사실 선생님 봤을 때는 대단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가 화석에 무슨 조건으로 들어갈 거냐면 두 번째 무슨 조건? 생성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누차 말하지만 전 세계 한 마리밖에 남지 않은 애가 화석으로 남을 가능성은 희망이죠. 그치? 그래서 무슨 수가 많아야 돼요? 개체 수가 뭐 해야 된다? 얘들아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냐면 죽으면 대개는 대다수의 시신이 며칠 안에 썩죠. 그치? 그 전에 얘가 땅에 매장돼야 되는 거니까 죽고서는 무엇하게? 빠르게 무엇해야 된다? 매몰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자, 얘네들의 몸에 단단한 부분이 없으면 매몰이 돼도 흐물흐물 썩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몸에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단단한 부분이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어떤 것처럼? 뼈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생성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화석으로 과거 시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 상식적으로 뭐 Y 같은 책 많이 봤잖아요. 근데 왜 아는 게 없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집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화석의 누구요, 얘들아? 분류로 들어가 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화석을 분류하면서 일부 화석을 외우고 갈 건데요. 첫 번째는 시대를 구별하는 화석, 무슨 화석? 표준 화석, 그치? 그 다음에 시대를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상황을 알려주는 화석, 무슨 화석? 그렇지. 시상 화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의 누구요?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표준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화석이 탄생했던 시대를 무엇해 볼 수 있다?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원체 우리의 그 무엇이 길기 때문에 얘들아, 과거에 인류가 탄생하기 이전의 지구만의 시간이 원체 길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어떻게 크게 구별하나요, 얘들아? 4개의 시대로 구별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알고 있겠지만 성칸무리하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 시대를 구별할 수 있고, 자, 우리 시상 화석을 통해는 생물이 당시 살았던 누구를 추측할 수 있다, 얘들아? 환경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화석을 크게 2개로 분류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화석을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표준 화석이 되기 위한 누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는 거 맞죠? 그치? 표준 화석이 될 수 있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화석이 될 수 있는 애가 있어, 얘들아? 시상 화석이 될 수 있는 애가 있으니까. 그치? 책은 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표준 화석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무슨 기간이 중요하냐? 생존 누가 중요합니까, 얘들아?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쵸? 자, 우리가 우리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중생대, 신생대에서도 살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그래서 얘가 지금까지 살아있어. 그럼 이 화석이 발견됐을 때 시대를 구별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래서 특정 기간, 아주 무슨 시간? 짧은 시간을 무엇합니까, 얘들아? 살다가 죽어야 표준 화석의 분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시대적 상황을 알려주려면 현재에도 이 친구가 살아있는 환경에서 과거에 살았을 거기 때문에 현재에도 살아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시상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생존기간이 길어야 돼요. 대신 무슨 면적이 있습니까, 얘들아? 분포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면적이 있는데요. 이 분포 면적의 경우에는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우리 언제는 중생대에는 전 세계 누가 있었어? 중생대 하면 뭘 알고 있어야 돼? 공룡이다. 전 세계에 누가 있었어? 공룡이 있었어. 근데 그게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북반구의 끝인 북극마저도 누가 있었을 것으로? 공룡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특정 시대에 대개는 지구에 있는 어떤 내부의 에너지나
태양이 비춰지는 각도 이런 것들이 다 같기 때문에 무엇하게 돼요 얘들아? 생존했던 생물들의 종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분포 면적이 무엇하다 얘들아? 넓다. 그치? 자, 시상화성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물이면 물, 육지면 육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분포 면적이 무엇하다 얘들아? 좁다.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화석을 좀 분리해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먼저 시대를 좀 구별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선캄브리아 시대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사실 언제예요 얘들아? 고생대보다 전으로 화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막 묻고 그러지는 않고요. 크게 우리가 무슨 대 얘들아? 고생대, 그 다음에 무슨 대 얘들아? 중생대, 그 다음에 무슨 대 얘들아? 신생대 화석을 대략 알고 가면 나중에 지질시대를 구별할 때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생대에 있는 화석 어떤 게 있냐? 고생대는요 어떤 화석들이 있습니까? 자, 삼엽충이라는 애가 있어요. 삼엽충. 자, 충이란 말 들어봤을 때 누구 같아? 벌레 맞죠? 그치? 이때 몸이요 엽자가 잎엽자야. 나뭇잎처럼 생겼어. 근데 몇 군데로 나눠진 거야? 세 군데로 나눠진 거야. 그래서 삼엽충.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필, 누가 있어요? 석. 그래서 필통에 꽂아놓은 연필 같다라고 해서 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필석은 사실 우리나라 연필 말고요. 자, 예전 유럽에서는 연필에 깃털이 달려 있었던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거기 꽂아놓은 연필 같다라고 해서 필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갑주어가 있어요. 갑주어가 자 최초에 무엇이에요? 얘들아 척추동물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몸의 기관이 크게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몸이 딱딱하게 갑옷처럼 딱딱한 걸 입고 있는 물고기다. 그래서 갑주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방추충이라고 얘기를 해서 얘는 애벌레처럼 생긴 애가 방추충이에요. 일부 학교에서 완종류를 말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완종류를 시험 문제 낸 학교를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생대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물속에서 살았던 생물 누구라고 해야 되나? 삼필갑방. 뭐라고 해야 되나? 삼필갑방. 뭐라고 해야 되나? 삼필갑방. 가로 채우기하고 문제를 푸는 동안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은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분류만 좀 잘해주시면 됩니다. 삼필갑방이 존재를 하고요. 자, 중생대 어떤 애들이 있냐? 중생대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누구 생각하셔야 돼요? 공룡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중생대는요 정말 육지에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의 공룡의 양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개체수가 많았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얘들아? 암모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나이트. 그치? 그래서 암모나이트 요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얘는 물속에 있었고 공룡은 육지에 있었죠. 신생대 하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있던데요. 누굽니까 얘들아? 매머드. 그쵸? 그래서 매머드라고 해서 코끼리처럼 생긴 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얘들아? 화, 태, 석이 있었죠. 자, 우리 화태석 어떻게 생겼어요? 과거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 외국에서 생겼던 그 돈도 이런 식으로 돈을 만들어서 썼대요. 우리도 처음에 동전 만들어서 썼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인류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어떤 가치는 비슷한 것 같아, 모양이. 그래서 화태석이라는 애 물속의 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먼저 알아두면 분류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 나중에 이렇게 다 외우고 나면 실제로 여기서 출제할 문제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저런 자료를 모집을 해봐도 여기서 출제하는 문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 이제 암기죠. 분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누가 있냐? 대표적인 게 누가 있죠, 얘들아? 고사리, 그쵸? 조개, 그 다음에 누굽니까, 얘들아? 산호, 이렇게 됩니다. 자, 고사리 같은 경우는요, 어떤 환경에서 살아요, 얘들아? 그렇죠. 고온, 누구요, 얘들아? 다습한 환경에서 번식합니다. 현재 고사리가 이런 환경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면 아무리 이 동네가 현재 건조해도 과거에는 뭐 했구나? 고온다스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조개가 어떤 바다예요? 얘들아? 그렇지. 얕은 바다예요. 깊은 바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개 캐러 들어갈 때는 어디에 얘들아? 얕은 바다에서 캐는 겁니다. 자, 산호는 어떤 바다예요? 얘들아? 그렇죠.
따뜻한 누구요 얘들아 바다에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서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화석을 무엇하고 분류하고 종류들을 좀 지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얘네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어. 누구로 나와 얘들아? 그래프로 나와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냐면 X축이 무슨 면적이야? 분포 면적이야. 그 다음에 Y축이 무슨 기간이야 얘들아? 생존 누구야 얘들아? 기간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화석 A, 여기 해당하는 화석 B, A에 해당하는 애를 모두 고르시오, B에 해당하는 애를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A가 분포 면적이 넓어 좁아요? A 좁아요. 좁죠. 자,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은 길어 짧아? 길어. 그치? 그래서 박하 이거 어떤 화석이에요? 이상이. 천재예요. 좀 처음 해본 거야? 세 번째 아니야? 자, 세 그래요. 세 번째. 그 다음에 B가 무엇이죠? 그러면 표준 화석. 화석. 그러니까는 B에 해당하는 화석을 모두 고르시오. 여기서 골라줘야 되죠. 그 다음에 A에 해당하는 화석은 여기서 골라줘야 되고. 근데 이미 이게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그러니 고1이 이걸 배우니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얘네들을 외우는 것들은 그다음 어렵지 않다라고 취급을 할 수밖에 없죠. 그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화석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네 번째, 이제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는 사실 얘들아? 알 수 있는 사실. 화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추론할 수 있느냐. 자, 화석 통해 무엇 할 수 있는 사실? 알 수 있는 사실. 그치? 자, 이런 부분에서 되려 메인인 이런 부분보다 더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저기서 나오면. 자,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시대를 무엇할 수 있고 얘들아 구별할 수 있고 환경을 무엇할 수 있습니까 얘들아 추측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얘들아 맞죠? 과거 환경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두셔야 될 건 바로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땅이라는 게 무엇할 때 얘들아 차곡차곡 쌓일 때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일반적으로 외부에 큰 충격이 있지 않는 한 땅은 어떻게 쌓여요 얘들아? 이렇게 평평하게 계속 순서대로 쌓이죠. 이렇게 쌓여있는 지층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단정하게 합쳐졌다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정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별다른 특별한 변화나 모양이 이상이 있지 않는 한 그대로 쌓인 거야. 그러면 ABC라는 화석이 발견됐을 때 A가 제일 오래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A가 제일 오래된 거예요. 그 다음 B, 그 다음 C죠. 그래서 우리는요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특이한 건 무엇이냐면 자 무엇합니까 얘들아 생물의 무슨 과정을 알 수 있어요 얘들아 진화 누구요 얘들아 과정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요 중등부 교과서에 생물의 진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이 사실 없기 때문에 학생들 머릿속에 이 내용이 좀 약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옛날부터 좀 망나니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얘들아. 동물 볼게요. 동물에서 모든 생물은 단세포와 누구로 나눠? 다세포로 나눠. 여기서부터 시작하진 않아요. 그래서 동물에서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얘들아?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척추동물부터 시작합니다. 척추동물의 시작. 모든 생물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해? 바다야, 육지야, 얘들아? 바다야. 그래서 물속에 있는 애부터 출현하는데요.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얘들아? 어류가 등장하죠. 근데 뭐라고 했죠, 얘들아? 이 물속이 점점점 물고기 양이 많아지면서 이 물고기들은 이탈을 하는 애들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에너지가 많아지면 얘네들 퉁퉁 몸을 튕겨서 밖으로 올라오는 애들이 생기죠. 자, 육지로 올라왔을 때 문제가 무엇이었죠, 얘들아? 강렬한 자외선 때문에 무엇합니까? 타 죽는 애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타 죽는 애들이 발생하다가 어느 날 여기에 적응하는 애가 생겨, 안 생겨? 생겨. 그게 바로 지구에 무슨 층이 생겨서요, 얘들아? 오존층이 생겨서 자외선을 차단하면서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점은 육지에서 건조함이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온전히 육지에서 살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어류,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식하는 애들 양서류 이렇게 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양서류 다음에 완벽히 육지의 생활에서 적응한 애들이 있어. 누굽니까 얘들아? 파충류라는 애가 있죠. 자 그러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얘들아? 공룡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잖아. 정말 육지 너무너무 많아졌어.
그러면 육지에 정말 그런 생물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 육지에서 살다가 여기저기 치이는 약한 애들은 육지가 아닌 공중으로 뜨려고 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어떤 애들 나가? 새. 네, 조류.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포유류 생기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죠. 그래서 조류와 누구로 얘들아? 포유류로 얘네들은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진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정말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류까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우리 식물. 무엇합니까, 얘들아? 식물의 경우 역시나 물속에서 먼저 시작해. 근데 식물 하면 항상 뭘 생각해줘야 돼, 얘들아? 광합성. 항상 광합성을 생각해야 돼. 물속에서 광합성 하는 애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해조류. 그렇지. 그 다음에 육지로 올라옵니다. 한 번에 올라올 수 없어요, 식물도. 그래서 양쪽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물이 다소 많은 곳에서 사는 고사리 같은 식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양치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식물, 얘들아? 양치식물.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대표적인 게 고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육지에 적응한 무슨 식물, 얘들아? 거시식물. 자, 그런데 고사리가 일반 잔디 같은 풀보다는 뭐예요, 얘들아? 커요. 근데 나무보다는 뭐예요? 작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양치식물이야. 거시로 오면 이제 정말 이렇게 크게 위로 성장하는 나무가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런데 얘네들이 몸을 키우느라 열매를 만드는 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거시식물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요 단계에서는 열매가 없거나 열매가 작거나 소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애들이 거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달콤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무슨 식물, 얘들아? 초시식물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의 무슨 과정이었다, 얘들아? 진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생물의 진화 과정을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층층이 나와 있는 애들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과거 누구의 이동이라? 과거 누구의 이동이라? 대륙의 누구의 얘들아? 이동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뭐 베게너라는 학자도 그렇고요. 오랜 시간 동안 누굴 봤더니 얘들아? 지도를 보면서, 이 사람 원래 기상학자야. 그래서 맨날 지도를 보고 이쪽으로 구름이 이동하고 뭐하고 이걸 설명하려고 보다가 보니까 이쪽 지방의 해안선과 이쪽 지방의 동떨어진 그 해안선이 퍼즐처럼 딱 맞아 안 맞아?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베게너가 전 세계 대륙은 하나로 붙어 있었어 라는 이론을 제시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초, 대, 류. 그쵸? 자, 하나로 붙어 있었어.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한, 개, 아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한개아. 근데 과거 보니까요, 화석을 통해서도 이것이 입증이 되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됐음을 베게너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저게 이제 화석의 이동 경로로도 밝혀진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요, 초대륙이라는 것은 전 세계 대륙이 하나로 붙었다가 얘가 무엇해진 거야, 얘들아? 흩어진 거잖아. 무슨 소리 났지? 무서워요. 조심해. 지금 선생님한테 지금 짜증 확 나가니까 저기 지금 CCTV 전파가 나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전 세계 대륙이 하나로 붙었다가 흩어질 때 환경이 바뀌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동네는 추워서 이 화석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이 더운 지방에 있던 이 화석이 나왔다는 건 얘가 과거 더운 위치에 있었던 대륙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근데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추워지기 때문에 그런 생물들은 멸종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 누구도 알 수 있습니까, 얘들아? 대륙의 이동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누구도 알 수 있냐면요. 자, 과거 우리 지구에 누구도 알 수 있냐면 수륙 누구도 알 수 있습니까, 얘들아? 분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 지구의 수륙 분포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서 조개 껍데기가 발견됐대. 지금은 산꼭대기야. 그럼 조개는 얕은 바다잖아. 그럼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는 과거에 뭐 했단 얘기야, 얘들아? 얕은 바다였단 얘기야. 그래서 과거에는 바다였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도 이제 화석을 통해서 밝혀지는 거고, 다섯 번째 누굴 알 수 있냐면 대규모의 무슨 변동이라 지각 변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대규모의 지각 변동으로 봤을 때 니네들이 모르는 용어가 있죠. 땅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거 우리 뭐라고 해요, 얘가? 침, 강이야.
침식이 아니야. 침식은 잘려나가는 거야. 알겠죠? 침강이고요. 위로 올라오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융기라고 얘기합니다. 위로 올라오는 건 누구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융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무엇이냐? 이제 침강, 융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에 우리가 침강이 있었냐 없었냐는 앞으로도 중요한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그 시그널이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맞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건데, 화석을 통해서. 자, 대규모의 지각 변동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지금 육지인데 이 동네에서 삼엽충이 발견된 거야, 화석이. 그럼 이 동네 땅은 과거에 고생대 때도 있었던 땅이기도 하지만 무엇하다라는 거야? 삼엽충은 어디에서 묻히는 거야? 바다 안에서 묻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올라왔다라는 건 우리 동네 융기한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지각 변동을 예측하는데요. 이 와중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지층이 순서대로 쌓이는 거 있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했잖아. 그렇지. 요거를 정합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그런데 이 정합에 양옆에서 뭐 하는 힘이 작용합니까, 얘들아?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자, 요걸 우리가 무슨 압력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행압력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압력, 얘들아? 행압력. 그치? 저 미는 힘이 작용하면 결국 이 지층은 어떻게 되냐면 위로 뿔뚝 이렇게 올라와. 휘어져서. 됐을까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곡이라고 얘기해. 자, 뭐라고 한다, 얘들아? 습곡. 근데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니? 비바람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이 잘 깎여, 안 깎여? 잘 깎이지. 이 와중에도 계속 퇴적물들은 쌓이기 때문에 양옆으로 퇴적물들이 이렇게 쌓여가요. 쌓여가는데 위로 드러난 부분이 잘려 나가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잘려 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땡뚱하고 없어져. 됐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딱 잘려 나가고 그 위에 다시 무엇이 일어납니까, 얘들아? 다시 퇴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됐을까요? 이러면서 중간에 급격하게 생물의 종류가 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위로 올라왔으니 얘가 예전에는 물속에 있다 위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육지로 위치가 바뀌어 버리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심지어 바다의 화석이 위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왔다가 깎이고, 그렇죠, 육지에 이렇게 이제 남아있게 되다가 쌓인다는 건 주로 다시 바다로 내려갔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거 수업만 시작되면 졸려. 아까 그렇게 즐겁더니 둘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단정하지 않은 이러한 지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부정합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 얘들아? 부정합. 그 다음에 이 경계면을 무슨 면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부정한 면이라고 얘기해요. 요 경계면을 무슨 면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부정한 면. 그치? 자, 그래서 부정한 면은 경계로 위아래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저런 변화가 있으려면 시간적 단절이 커요, 안 커요? 커요.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물의 종류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두고 부정한 면의 경계로 위아래 지층은 거의 시대가 뭐해졌다, 얘들아? 달라졌다라고 이제 취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의 지각 변동 등을 누구를 통해서, 얘들아? 화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요. 분명 아까 말했죠. 육지인데 바다 화석이 발견돼. 이 바다 화석이 발견됐다면 이 지층이 만들어졌던 그 시대에는 여기가 바다였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또 주변에 육지 화석이 발견되고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죠.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이런 화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추측했고, 무슨 시대를 구별해 볼 거야, 얘들아? 지질 누구야, 얘들아? 시대를 무엇 해볼 거야, 얘들아? 구분할 건데, 자, 지질시대 구분 누구야, 얘들아? 기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특정 시대를 마무리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 마무리를 기점으로 생물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니? 르네상스 시대, 뭐 로코코 시대, 그래서 예술계에도 어떤 커다란 흐름의 변화들이 있어, 없어, 얘들아? 그런 양식들의 변화를 보고 우리가 구별하는 것처럼 지질시대 구분 기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얘들아? 생물계의 큰 변화. 무슨 계의 큰 변화, 얘들아? 생물계의 무슨 변화? 큰 변화. 그치? 솔직히 요거 주관식으로 내도 두 개 못 쓰는 친구 되게 많아요. 자, 지질시대 구분 기준 두 개거든요. 생물계의 큰 변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얘들아? 대규모의 무슨 변동, 얘들아? 지각 변동. 생각해봐라.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일단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어, 적게 바뀌어? 엄청 많이 바뀌죠. 너네 화산 폭발 일어나고 나잖아.
조금 있으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열대지방도. 왜요? 화산재. 그래요. 천재예요. 1학년 때 누구한테 배웠죠, 과학을? 자, 그렇죠. 손 선생한테 배웠죠. 자, 화산재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얘들아? 소진공까지 올라가서 태양을 차단하죠.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열대지방의 생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얘들아? 기온이 맞지 않아서 대규모로 멸종을 하고 있다가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결국 그 환경에 맞는 또 다른 생물들의 모습으로 변동이 일어나면서 시대를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지질시대의 구분 기준은 생물계의 큰 변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우리가 크게 지질시대를 4개로 구분해서 진행해 볼게요. 잠깐만요. 이제 이 시대 구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제 지구가 원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고생대와 중생대를 또 더 세분화시켜서 분류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건데 지금 성간부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수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치? 그런데 고생대의 이 앞부분 있죠. 여기가요 캄브리아기예요. 여기가 고생대가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석탄기, 데본기, 페른기 이렇게 나눠지거든. 근데 그걸 다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누굽니까 얘들아? 캄브리아기. 요 앞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과서가 작년이랑 또 조금 바뀌었거든요. 지난 교과 과정에서. 자, 지난 교과 과정에서는 명확히 성캄브리아 시대에 기후가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온난하다. 그런데 이번 교과서에 온난하다고 추정이 돼라고 교과서의 내용이 좀 수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 시대의 무슨 분포에다 수륙 분포로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구에는 무슨 권이 있다? 수권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까 이제 종교 얘기했지만 선생님 이제 사실 종교가 없어요. 없는데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노아의 방주라는 영화를 봤어. 읽었어요? 노아의 방주? 근데 그때는 이제 무슨 저런 영화를 막 이랬어.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학창 시절을 겪으면서 이것도 배웠고 선생님 어렸을 때는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 있는 모든 지식을 책으로 만들어놨다고. 그거를 볼 책이 없어서 그걸 맨날 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보니까 과거에 무슨 분포이더라? 수륙 분포가 한들 지구에 정말로 물만 있었던 시대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내가 아무리 소설을 만든다 해도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긴다라는 설정을 사실 그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야? 그런 설정을 하는 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그 설정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막 이런 생각이 그때 한동안 드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한동안 중학교 1학년 때 인간과 신에 꽂혀 있었어. 그래서 일기장에 보면 인간, 신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등장해. 그래서 시험을 망치면 지금 신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의 노력을 탓하지 않고. 자, 그래서 수륙분포는 전체적으로 수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시대에 물속에서 생물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성캄브리아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당시 어디 중에 얘들아? 대기 중에 누가 없었어요 얘들아? 산소가 뭐였어요? 없었어요. 초반에. 그런데 얘네들 무엇합니까? 한참 성캄브리아 시대가 흘러가다가 최초에 누가 탄생합니까? 얘들아? 단세포 누가 탄생합니까? 생물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단세포 생물의 이름이 누구죠 얘들아? 남세균. 그치? 얘를 우리가 사이라는 박테리아라고도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등장시키지 않았던 언어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처음 탄생했기 때문에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남세균의 특징이 누굽니까? 얘들아? 광합성을 진행했으며 이 친구가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누구요 얘들아? 산소를 최초로 무엇했죠 얘들아? 생성시켰습니다. 발생시켰어요. 자, 이 산소가 누구요 얘들아? 고생대 언제 영향을 미칩니까 얘들아? 네, 고생대 중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생대 중기에 대기 중 누구를 만들어내요 얘들아? 오존을 생성했고요. 이 오존이 누구를 무엇하죠 얘들아? 자외선을 무엇하죠 얘들아? 차단하게 되죠. 자, 이 자외선 차단 때문에 결국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 고생대 중기 이후에 무엇합니까? 육상생물이 탄생한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육상생물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탄생합니다. 우리 고생대는요
생물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굉장히 인류에게는 의미 있는 시대에 해당합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탄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언제 얘들아 중생대 신생대에는 그 정도의 진화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캄브리아 시대에 단세포 생물 하나만으로 우리 고생대 생물이 이렇게 번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캄브리아 시대에 결국은 어디까지 진화가 이루어져야 되냐? 결국은 어디까지 진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얘들아? 네,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세포 생물이 무엇 해야 됩니까, 얘들아? 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화속 명칭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물속에서 탄생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저 남세균의 화속 명칭 뭐죠, 얘들아?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렇게 이름을 그러니까 인살 무슨 소리야? 자, 누구라고? 바카, 스트로마, 톨라이트. 수업 시간에 따라하라고 했었지. 뭐라고 얘들아? 스트로마 톨라이트. 한 번 더. 스트로마 톨라이트. 뭐라고요? 스트로마 톨라이트. 그치? 아니, 넌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아까? 스트로마 톨라이트 맞아? 자,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누구라고 그랬지? 에디아카라 동물부. 정유로 천재예요. 에디아카라 무슨 동물 누가 됩니다. 얘들아?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런 건 입으로 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캄브리아 시대를 봤는데요. 성캄브리아 시대가 굉장히 지구에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저 시대가 마감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죠, 얘들아? 지구에 찾아온 급격한 기후변화. 누구였습니까, 얘들아? 빙하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생대 기후는 어떻게 됐었냐? 고생대 기후는 누굽니까, 얘들아? 온난 뭐예요, 얘들아? 다습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습하다는 조건은 다양한 생물들을 엄청나게 탄생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람사르 협약이라고 해서 습지는 개발하지 마. 왜?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탄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 라는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협약이거든요. 그것처럼 온난 다습했기 때문에 결국 고생대에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생물종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폭발적으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증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저렇게 되다가 이제 고생대 언제, 얘들아? 말기에 엄청나게 큰 일이 있습니다. 고생대 말기에 어떤 일이 존재하게 되냐면요. 그쵸. 초대륙이 형성이 됩니다. 자, 무슨 대륙이 형성돼요, 얘들아? 초대륙. 다시 말합니다. 누가 형성돼요, 얘들아? 판게아가 형성이 돼요. 야, 올여름에 온도 조금 올라가죠. 근데 온도가 조금 올라갔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정도는 컸어, 작았어? 굉장히 컸죠. 그랬더니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동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온도 변화에 우리 굉장히 취약해요. 근데 초대륙, 야, 더운 동네에 있던 대륙이 내려왔어. 얘네들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받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생존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말기에 누가 탄생했습니까, 얘들아? 그렇죠. 빙하기가 겹쳤어요. 이 두 개가 겹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생물의 무엇이 일어납니까, 얘들아? 그렇죠. 대멸종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생대 언제? 말기에, 그치? 가장 무엇한 얘들아? 큰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대멸종이 있습니다. 이때 왜 대멸종이 없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 고생대 전체에 걸쳐서 몇 번, 얘들아? 3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얘들아? 대멸종이 존재를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중생대에는 역시나 또 환경의 변화로 몇 번, 얘들아? 2번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대멸종이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2번에 대멸종이 있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멸종을 거치고도 적응한 애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다음 시대를 열어서 생물은 점점 다양해질 수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대멸종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과,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존재했던 누구요, 얘들아? 화석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동물의 어떤 화석이 있었죠? 우리 아까 외웠던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산, 필, 누가 있죠, 얘들아? 밥, 빵. 그치. 요 4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무엇 했습니까, 얘들아? 말 그대로 양쪽을 왔다 갔다 서식할 수 있는 누구요, 얘들아? 양서류가 발달합니다. 그 다음에 대형 누구요, 얘들아? 선생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본숭. 그치. 대형 장사리. 너무 싫습니다. 선생님이 그날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봤던 자료에 의하면 뭐 최대 3m, 1m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요. 1m인 애들이 내 등에 앉았다고 생각해봐.
난 첫 번째로 심장마비에서 사망으로 가면 그런 생물이 됐을 거야. 자, 그래서 대형 곤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식물. 고사리가 번성했던 시대예요. 이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던 고사리가 땅에 매장돼서 지금의 누구를 만들었다, 얘들아? 화석연료인 석탄. 알겠죠? 그래서 무슨 식물이 번성합니까, 얘들아? 양치 식물이 번성하는 거 맞죠? 그렇지? 다시 말하지만 누가 됩니까, 얘들아? 고사리. 됐죠? 그 다음에 양치 식물 다음에 이 시대에 누가 등장하냐? 거시 식물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등장. 그런데 선생님이 누차 말했죠. 이거는 니들이 당연히 다 외웠을 거라고 선생님들은 생각해. 그래서 교과서 끝에 살짝 귀퉁이에 등장하는 이런 내용. 자, 거시가 언제 등장했느냐? 되게는 말기에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 시대에 번성했다. 그러면 이전 시대 말기에 얘네들이 좀 번성했다라는 어떤 힌트를 주지만 그래도 교과서의 내용들을 좀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생대를 마무리하고 중생대로 넘어오면 빙하기 이후 기후는 어떤 패턴으로 가냐? 무엇합니까, 얘들아? 온난 누구요, 얘들아? 건조의 환경. 저 건조한 환경을 적응하기 위해서 피부가 비늘처럼 되어 있는 그렇죠. 파충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뭐요? 저거 지금 너무 약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와요. 자, 이 우리 교과서의 그림에 우리 고생대 말기에는 판게아가 형성되죠. 네. 그런데 중생대 중기에 누가 분리된 그림이 나오냐? 판게아가 분리된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생대 중기에 판게아가 무엇되었다? 분리되었다. 분리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한 건 중생대 어디예요? 초기예요. 초기예요. 이때 이미 분리가 된 그림이 나왔다라는 건 말기에 얘네들이 형성이 되었으니까 초기에 분리되기 시작했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암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좀 곤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엄청난 그 히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자, 누가 없었습니까, 얘들아? 이 시대에 누가 없었어요, 얘들아? 빙하기가 없었어요. 아, 이거 좀 안 한다. 판게아가 분리될 때 있었던 일들인데요. 판게아가 분리될 때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대륙과 대륙 사이에 바다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대서양. 그 다음에 누구요, 얘들아? 인도양이 이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엄청난 사건, 이 시대에는 누가 없었다, 얘들아? 빙하기가 뭐했다? 없었다. 자, 이 시대에 번성했던 생물이 누가 있었죠, 얘들아? 공룡이 있었는데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공룡이 몇 발자국 걸어가려면 반드시 다른 공룡을 밟아 죽여야 돼. 그 정도로 공룡이 육지에 많았어. 걔네들이 멸종하는데 총 며칠 걸렸다고, 얘들아? 열흘 걸렸어. 그러니까 메인으로 7일 안에 거의 다 죽었어. 그리고 나머지 한 3일 동안 남은 살아있는 애들이 자살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자신의 새끼를 먼저 죽였다. 너무 저기 했죠. 그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에요, 얘들아? 말기에 소행성 누가 있었습니까, 얘들아? 충돌이 있었죠. 소행성 충돌과 이로 인한 무엇이에요, 얘들아? 화산 폭발이죠. 미친 듯이 용암이 흘러내려오니까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나는 그걸 이제 흔적을 찾은 게 훨씬 더 신기했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누구로 들어가면, 얘들아? 화석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여기 화석의 동물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아까 얘기했던 공룡. 물속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암모나이트. 그렇지. 근데 얘가 물속에 있었던 애인지 육지에 있었던 애인지 구별하는 문제는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식물. 자, 식물의 경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네, 거시가 무엇하고요, 얘들아? 번성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얘들아? 속시가 무엇해요, 얘들아?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화석에서요, 이제 사실 그 내용이 되게 약화되긴 했는데 동물 파트에서 공룡 암모나이트 선생님 때는 시조새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때 파충류와 동시에 누가 등장한 거야, 얘들아? 조류가 등장한 거야. 누차 말했지만 시조새는 새 조상이야. 부리 안에 뭐가 있다고? 이빨이 있어. 근데 새 부리 안에 이빨이 없다라는 걸 애들이 모르더라고. 제가 몰랐어요. 새 부리 안에 이빨이 없어요. 근데 얘는 파충류와 조류의 그 시작점의 단계 아니기 때문에 부리 안에 이빨이 있고요. 날개 끝에 뭐가 있어요? 발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제 말기에 이제 어떤 애들이 등장해, 얘들아? 얘네들 말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얘들아? 포유류가 무엇입니까, 얘들아? 등장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거시현성하고 속시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양치가 멸종했다 아니죠. 지금까지 고사리 있잖아요. 그래서 양치는 계속 번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600만 년 전에 신생대로 넘어오죠. 자, 신생대 기후. 전체적으로 온난한 거 맞아요. 그런데 4번에 누구예요, 얘들아? 빙하기. 그치? 3번에 누구예요, 얘들아? 간빙기. 그쵸? 자, 그래서 4번에 누구예요, 얘들아? 빙하기. 3번에 간빙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누구의 분리가? 판게아의 분리가 판게아의 누구예요, 얘들아? 판게아가 분리돼요. 대륙공포가 현재와 무엇해졌다, 얘들아? 비슷해졌다. 지질시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되게 중요했던 건 기후와 수력공포예요. 현재와 비슷해지면서 당연히 초기 분리될 때보다 누구와 누가 넓어져요, 얘들아? 대서양, 인도양이 뭐해져요, 얘들아? 더 넓어지죠. 그치? 그리고 이때 알프스와 누가요, 얘들아? 히말라야 산맥. 그치? 알프스와 히말라야 산맥이 요때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라는 건 이번 변경 과정에서 새로 좀 추가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시대에 존재했던 누구야, 얘들아? 화석으로 들어가 보면 동물에는 누가 있죠? 우리 아까 외웠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얘들아? 메머드. 그치? 물속에 누가 있었죠, 얘들아? 폐석이 있었죠. 그치? 그 다음에 식물에는 누구라고요, 얘들아? 속시가 무엇하였다, 얘들아? 번성하였다. 이러면서 이제 살찌는 생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체 지질시대를 이렇게 4개의 구간으로 나눠요. 근데 이걸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공부했던 게 선생님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공부했어요. 내가 그때 스프링노트에 이걸 정리했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이거를 교과서를 안 보고 했지. 그때부터 이제 감각이라는 정신병이 시작됐어.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는 그 정신병이 시작돼서 고3 때까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질시대를 봤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로 볼 거냐면 이제 이 대멸종에 대한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야 돼. 자, 그래서 대멸종에 대한 내용 좀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대멸종은 이제 무엇이 되냐? 대멸종 나쁜가요? 아니죠. 대멸종이 일어나면 그치 생물의 모습이 형태 좀 바뀌어요. 그래서 누굽니까, 얘들아? 대멸종으로 들어갑니다. 자, 대멸종에서 첫 번째 대멸종의 누구예요, 얘들아? 원인 무엇입니까, 얘들아? 일단 급격한 무슨 변화야, 얘들아? 기후 변화야. 선생님 이제 지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어지간한 사람들이 인지할 정도의 더위가 급격하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몇 년 안에 지금 계속 더워질까봐 무서운데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웠던 거 알아요? 선생님도 체감할 정도인데 너무너무 더워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물을 멸종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있죠, 얘들아? 대규모의 무슨 변동, 얘들아? 지각 누구요, 얘들아? 변동. 여기에 누구의 형성도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판게아도 들어가는 거죠. 과거에 판게아가 형성됐다면 앞으로도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누굴 볼 수 있냐면 무슨 충돌, 얘들아? 소행성 누구야, 얘들아? 충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얘들아? 네 번째 무슨 폭발, 얘들아? 화산 폭발. 지난번에 자 하와이에서 화산 폭발한 적 있었어요. 맞아요. 추사원 지휘탄 그 사건. 아, 그랬었어요? 네.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나 성훈이 오빠 되게 좋아하는데 성훈이 오빠는 지휘 탔는지 도망칠 때가 거기 있다. 아, 진짜? 그래서 성훈이 오빠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건가? 네, 아저씨. 지휘 그렇게 돼서 그때 사람들 막 바다로 뛰어내렸어. 그래서 바다에 수영을 못하는데 바다에 뛰어내린 사람의 경우에 시신을 못 찾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람도 뛰어내리는데 뭐 공룡 오죽했겠어 그때. 그래서 엄청 급격하게 화산이 폭발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대멸종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대멸종의 무엇, 얘들아? 결과 어떻게 되죠, 얘들아? 생물의 무슨 성이 증가합니까, 얘들아? 그렇죠. 생물의 다양성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증가합니다. 자,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결국 일부 아이들은 멸종하고 일부는 적응한 애들이 살아나가. 그런데 어떤 애들이 적응을 할까? 이 내가 가진 유전자가 이 환경과 맞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새끼를 낳아놓으면 이 아이들이 모두 다 유전자가 달라. 달라. 그래서 그 유전자 중 이 환경에 맞는 애가 생존을 해.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낳는 새로운 자식은 같은 유전자를 주게 될 확률이 높아 안 높아? 높죠. 그래서 점점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인류까지 왔죠. 만약에 수건으로만 덮여있는 시기가 더 길었다면 지금쯤 인류는 안 탄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게 어떻게 필연적으로 탄생했죠. 지구는 그럼 무엇에 의해서 멸망해요? 인간.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 환경 때문에 멸망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선생님 태양이 언제 수명이 다해요? 선생님 적색거성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70년 뒤에 죽는다네 태양. 나는 태양은 지금 약 50억 년 살았어. 맞아요. 평균 수명이 100억 년. 50억 년 살아도 무엇합니까 얘들아? 우리는 이미 지금 15년 안에 지금 멸망될지 몰라요. 이놈의 환경. 플라스틱 쓰지 말아야 돼. 자, 수고하셨습니다.